월세는 누가 주는 건 세입자가 주잖아요. 세입자 한번 대보세요. 내가 받는 분양 상가에서 10평에서 뭘 할지. 그랬을 때 나한테 월세가 따박 나오시는 거예요. 세입자가 안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안전하지 않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박찬호의 부들부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투자의 시작, 역세권 투자 상품 중 상가, 역세권 상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짚어야 될 것들. 정말로 역세권 상가 비싸요. 상담하는 거 보면 금액 단위가 장난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뭐 그거에 이제 아주 여유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로 쉽게 사실 노후를 뭐 장사할 여지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버티시려고 매매 좀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근데 예상 밖의 수익이 안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고민. 또 상가 같은 경우는 월세가 예상 밖에 안 나가서 월세 입자를 쫓았을 경우에 구분 상가이길 들면 분양받은 뭐 관리비의 내용이 좀 문제가 돼요. 관리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매받아도 안 사라지죠. 그러니까 관리비는 같은 거는 이제 세입자가 없어도 주인이 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짚으실 게 돼요. 또 워낙 비싸잖아요, 역세권이라. 다른 데보다 더 비싸요. 엄청나요, 사실은. 엄청난데, 자, 그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역세권이 갖는 토지 가격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합니다. 역세권이 하면 배후 인구, 유동인구 엄청 많죠. 특히 유동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자, 유동인구 엄청 많은데 이게 토지 가격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죠. 보통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네, 올라가죠. 비싸게 만들죠. 보통 역세권, 특히 역세권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특히 중심적인 역세권은 이미 도시가 성숙됐음을 의미해요. 즉 이미 사람도 많이 살고 직장도 많고 빌딩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냥 웅축되어 있는 공간. 당연히 토지 가격은 절대 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보통 말하는 걸로 토지의 효용성이란 게, 토지가 이렇게 딱 있으면 제가 여기 위에 뭐를 짓고 해서 이 위에서 지어 올라가면서 이게 뭐 분양은 어떻다, 또는 거기 이제 무슨 월세는 얼마 정도 들어온다 해서 이런 숫자 계산해가지고 효율대에 맞춰서 이 동계산이 되는 거라면 토지 가격이 그나마 좀 나아요. 그나마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요즘에 이제 이 토지 가격, 특히나 중산업 지역이나 이런 대도심 중심부에 있는 상업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토지의 대체 수요가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수익률 갖고 따지지 않는 대체 수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당연히 구분 상가가 더 높아요. 뭐 높은데 어떤 경우를 보면, 근데 매매되는 거 보잖아요. 이렇게 왔다가 팔리고 뭐 하는 거 보면 땅의 수요가 더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이제 쉬운 예로는 뭐 이제 강남에 뭐 가로수길 예를 들까요? 조그만 샵들이 대로변에 있는데 이게 이제 이미 유동인구는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 높아졌거든요. 근데 또 팔려요. 어떻게 보면. 그 이유는 뭐죠? 이 사는 목적이 좀 다르다는 거죠. 뭐 회사 차원에서 안테나 샵이라 그러죠. 뭐 크게 해서 자기들 선전도 하면서 그런 광고비용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상속이나 증여 이렇게 안전, 황금성 때문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익은 안 좋아도 은행 이자보다 높다고 생각하면서 팔릴 때 아무데나 팔리는 상가라면, 그 땅이라면 상가가 아니죠. 사실 상가를 사는 게 아니고 건물 사는 게 아니고 땅을 사시는 거거든요. 개념이. 그분들은 통으로. 그러니까 이 땅 가격이 내려가지가 않아요. 쉽게. 이런 이제 문제들이 되게 심각해요. 근데 이런 땅 가격이 올라갔을 때, 알고 역세권이니까 정말 비싸거든요. 비싼데 이런 역세권에서 공급단가를 해놓으면, 이 구분상가 분양받은 분들 얘기를 들면, 이분이 갑자기 땅값이 올라갔다 해서 나한테 들어온 손님이 많아지느냐? 이건 아니라고요. 좀 더 이거 좀 어려운 얘기면 좀 쉽게 풀면, 아까 제가 이제 역세권 하는 의미가 유동인구, 배후인구, 뭐 인구가 하여간 사람이 많다 이거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면 당연히 땅값이 오르면 정상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가보자고요. 이 땅이 비싸니까, 그러면 그 역으로 풀면 땅이 비싸다는 건 증명이잖아요. 사람이 많다는, 바글바글 막 사람이 엄청 이렇게 많다는 증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맞춰서 그러면 내 상가에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야 되는데, 이 토지가 오르는 이유가 꼭 그것만 아니고 다른 이유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체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계속 오르면 이 땅에 맞춰서 공급단가를 만들어 놓은 건, 이거는 비쌀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 유동인구가 좀 더 늘었다 칠게요. 개통이 돼서. 그런데 우리 상가 공간이 늘어나나요? 토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상가 공간이 10평인데 갑자기 뚝 하고 20평으로 늘어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통 상가는 회전율, 테이블이 몇 개냐, 식당 같으면 뭐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그 회전율의 한계가 명확해요.
땅값은 어느 정도 계속 다른 대체 수요에서 올라갈 수 있지만 상가 수익률이랑은 한계선이 명확하거든요. 회전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극복하려고 음식값도 좀 올리고 뭣도 올리고 좀 비싸서 그런 자리가.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분명히 한계는 명확해요. 그래서 이게 공급 단가가 상당히 사실 현실과 맞지 않게, 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건 뭐냐면 실제 장사를 한다거나 장사한 분이 월세 내는 수준에 맞지 않게 높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현재 역세권에 있는 구분 상가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안심하고 오세요. 정말 좋은데, 좋은 자리, 역세권이고 사람도 많고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 정말 월세 따박도 잘 받겠다. 또 장사하시는 분도 그 생각 오지만 그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은 예상만큼 안 나세요. 안 나니까 그래도 땅값은 올랐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땅값은 올랐으니 팔 때 좀 비싸게 팔면 되지 않느냐. 좀 그건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보이시죠? 이것도 땅이고 얘도 땅인데 독립돼 있어요. 분리된 땅인데 여기는 이제 분양을 해서 구분 상가로 지은 땅이고 여기는 온전하게 한 분이 갖고 있는 땅이라 칠게요. 자, 여긴 그래서 대지 지분이에요. 여기는 그냥 토지예요. 자, 여기가 되게 비싸게 팔렸어요. 요즘에 다른 수요에 의해서 정말 비싸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가 가지신 분이 수익률은 예상만큼 내가 예상보다 안 나오지만 땅값은 더 올랐으니 나는 그걸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죄송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대지 지분이에요. 지분은 토지가 아니에요. 언제나 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팔려요. 왜냐면 이거는 다 모아야 되는 거 대지잖아요. 오히려 여기에 대한 매매 수요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로만 파는 거냐면 수익률로만 팔아요. 월세 얼마 받으세요? 직접 장사하는 분이면 정말 돌아갈 때 얼마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 수익률에 의해서 팔리는 상가지 여기 대지집에서 대지집이 많아서 멋져서 땅값 올라서 여기 땅값 쳐주세요? 어떤 근거로요? 당장에 돈 벌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수요는 말 그대로 수요밖에 수요 자체가 이게 더 많아요. 이게 수익률이 어떻게 낮을 망정. 그래서 이게 올랐다 해서 이걸 믿고서 안심하시면서 그냥 그러면 안 되면 그렇게 비싸게 팔아야 되겠네요 하면서 오세요. 근데 또 오시죠. 몇 달 후에 안 팔린다고 내가 말한 가격에. 네, 안 팔리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구분 상가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대집은 큰 효용성이 없어요. 그게 다시 짓고 허물기 전까지는 다시 그것도 조합사업으로 해야 됐잖아요. 근데 분양받은 지 몇 년밖에 안 됐어요. 새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되려면 한참 뒤에 언제 될지 모르죠. 그래서 구분상가의 대지 지분은 의미가 전혀 없어요. 분양받은 게. 옆에 대지가가 올랐다 해서 오르신 게 아니니까 정말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분양받을 때 땅 가격이 평소 얼마야? 그 분양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 얘기 하실 수밖에 없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받는 분은 자기 입장이죠. 자기 재산 자기가 지키는 거잖아요. 이런 포인트를 생각해서 정말로 저기가 임차인이, 내가 세를 준 임차인이 장사가 어느 선까지 될 만한가 계산 한번 해보시는 게 맞아요. 무작정 여기 분양팀에서 말하는 다가 그게 아니에요. 월세는 누가 주는 거냐면 세입자가 주잖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세입자 한번 대보세요. 내가 받는 분양 상가에서 10평에서 뭘 할지, 자, 그 상가가 회전율이 계속 나올지. 그랬을 때 내 월세가 따박 나오시는 거예요. 세입자가 안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게 구분 상가예요. 그러면 이제 조그만 유입, 꼬마 빌딩이라는 이유들이 강남에서 막 거리 잘 뛰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것도 실제 월세 나가는 수익률을. 그래서 막 싸움이 많아요. 억지로 올리려고 하니까. 근데 매매 수요 있죠. 조그만 걸로 땅으로 거래하는 이건 좀 달라요. 수요가 꽤 있어요. 왜? 다른 이유에, 수익률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매입하려는 수요가 의외로 꽤 돼요. 그래서 그 수요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쓰겠습니다. 뭐 충분치 않겠지만 이 정도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또 좋아요고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